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폐지를 줍고 있는 어르신이 눈에 띕니다. 어르신에게 다가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지금 이거 주워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팔러 가야지. 아, 파시려고? 보물상으로. 아, 이거 근데 주로 이렇게 주우시는 이유가 돈 때문에 주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못 사니까. 생활비가 모자라. 제작진은 어르신에게 한파가 몰아친 겨울 난방비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겨울이잖아요. 예. 혹시 난방하는 거 이런 거 어려움 없으세요? 못 되고 살죠. 아, 왜요? 그 요금이 가스 요금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세요? 전기 담요 조그만 거. 네. 이거 담으면 좀 끌어야지. 어르신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한겨울을 난방비 걱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 빈곤층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 것일까요? 지금 현장 포착 사실현에서 알아봅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난 여름은 에너지 빈곤층에게 공포였습니다. 폭염으로 온열 질환 사망자가 속출했지만 그럼에도 에너지 빈곤층에게 에어컨은 사치였죠. 자, 한반도는 이제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이 됐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이 한파도 공포이긴 마찬가지죠. 지금부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말 에너지 시민연대가 52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 빈곤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에어컨이 없는 집이 313가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 중 60.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설령 에어컨이 있다고 해도 전기 요금이 무서워서 켜지 못했고 대부분 선풍기에 의지했습니다. 이 중 선풍기도 없이 여름을 보낸 가구는 521가구 중 6가구나 됐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2번을 쓰러졌어요. 왜요? 아마 그 더위를 못 참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2번 쓰러져서 119가 와서 싣고 가고. 선풍기는 넉넉하게 틀고 사셨어요? 그것 때문에 넉넉히 못 틀었죠. 이제 자기 전에 한 30분 전에 좀 틀고 이제 그 30분 그 돌아간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 타임에 맞춰놓고 이제 그거 이제 30분 안에 이제 잠이 들어야지. 이제 잠이 못 들면은 또 더 들어야 되는데 그걸 더위를 저거 가서 씻고 와서 그냥 자는 거죠. 그걸 왜 더 틀지 못했어요? 돈이 나오니까 전기세. 그리고 또 잠을 자도 그냥 못 자요. 저 수면제 봉지 아주 머리맡에 놓고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자거든요. 전기세 때문에 선풍기조차 마음 놓고 켜지 못하신다는 어르신. 자, 이쯤 되면 날씨 때문이 아니라 빈곤에서 죽는다는 말이 왜 생기게 된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여름 폭염을 견뎌낸 에너지 빈곤층에게 겨울은 어떨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130여 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8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에너지 빈곤층에게 겨울은 여름보다 무서운 공포입니다. 보일러를 못 대는 이유가 뭐예요? 아, 가스세 그런 거 이제 많이 나오고 하니까 애끼느라 그러죠. 영하의 날씨에도 거리로 나온 어르신. 난방비라도 벌기 위해 폐지를 줍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 주우면은 벌이가 얼마나 되세요? 잘하면 10만 원도 되고 15만 원도 되고. 한 달에? 아. 그럼 그걸로 난방하면 그 난방비가 다 충당이 돼요? 뭐 전기랑 이런 거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저기 아직은 지하에서 사니까 아직 불을 안 떼요.
아, 이 추운 날씨에 불은 안 된다고요? 예, 아직 안 뗐죠. 불 때문에 그 몇만 원 나오면 큰일 나지. 아, 그럼 난방비 때문에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지 못한다는 어르신의 말. 매년 복지 정책은 늘어나고 있지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해결책은 미미한 상태. 제작진은 저소득층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긴급 구홀하고 있는 안산 적십자사 정임건 센터장과 에너지 빈곤층의 복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복지 예산은 확충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이제 제도권 내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도권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나 전기 제품을, 겨울에는 온수 매트와 이불 등을 에너지 빈곤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적십자사.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기부가 많이 줄어들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올해 적십자 회비는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한 4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작년도 수준이거든요. 작년도 수준으로 모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10% 정도 모금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모금이 기부가 줄어든 거는 2018년 같은 경우 모금액 기부 금액을 비교를 해보면 한 5년 전에 비해 14% 정도가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해결책도 미미하고 기부금도 줄어든 지금 여름보다 무서운 추운 겨울을 에너지 빈곤층은 어떻게 나아야 할까요? 실제로 지금까지 정부는 다양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에너지 복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빈곤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자, 지금부터 에너지 빈곤층의 현재의 모습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의 집으로 봉사자들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차갑네요. 예, 일로 들어오셔야. 들어오셔야. 어서 오세요. 들어오셔야.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앉아서 봉사자들을 맞이합니다. 아유, 식사는 하셨어요? 예. 가벼운 안부 인사 후 좀 따뜻하게 봉사자들은 앉자마자 할머니 이불 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추운데 보일러 좀 더 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떼면 뜨뜻해서 좋은데 전기세가 저 가스비 나오고 전기세 들고 그러니까는 마음 놓고 못 틀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여기만 요 속에서만 그냥 있으니까는. 이제 찬기만 없애는 거죠. 예. 그렇게 막 따뜻한 저기는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봉사자들은 매번 할머니를 찾을 때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를 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의 냉골이에요, 냉골. 그러니까 저희도 봉사하러 갔다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정말 엉덩이가 시려가지고 예, 더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혼자서 이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할머니. 할머니의 생활비는 노인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로 나오는 돈 50만 원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이마저도 방세로 8만 원,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가다 보면 전기세와 가스비를 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 그럼 따뜻한 물 쓰고 이런 것들은 어때요? 뜨뜻한 물도 못 써요. 그럼 씻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씻는 거 이제 어쩌다 한 번 이제 한 달에 여름에는 이제 찬물이니까 자주 씻지만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 씻어요. 아, 겨울에는? 예, 겨울에는. 추운 겨울에는 씻는 것조차 마음 놓고 씻지 한 못하는 시간 정도 형편. 물 할머니에게는 이 긴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얼마 전 폐지를 줍다가 다리를 다친 할머니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간 할머니의 집. 할머니는 불이 꺼진 집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보일러를 떼지 않아 찬 기운이 돌고 있는 집은 썰렁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폐지를 주어 모은 돈을 생활비에 보탭니다.
전기세도 가스비도 내기 버겁기 때문이죠. 할머니가 하루에 줍는 폐지로 받는 비용은 고작 1,000원. 그래도 할머니는 다리를 다쳐 그것조차 벌지 못하는 게 내내 아쉽기만 합니다. 오늘은 막 춥고 그냥 날씨가 이러니까 더 아프네. 아, 그래서 폐지를 아직도 주로 다니시는 거예요? 야, 나가기는 나가야지. 다리 움직이고. 그러면- 이거 안 움직이면 더 아프니까. 폐지 주우면 얼마나 보세요? 얼마 받으세요? 한 번 끌고 가면 돈 1,000원 받고 어느 땐 1,000원도 못 받고 여기 다 이제 나갔은 사람은 많이. 제작진이 찾아간 날은 한파가 몰아쳐 한낮에도 영하 기온에 바람까지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픈 다리를 이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1,000원이라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보일러도 전기 장판도 틀지 않은 채 겹겹이 껴입은 두꺼운 옷과 두꺼운 이불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방 바닥이 엄청 차가워요. 안 차가워요, 바닥은. 이거 바닥이 차가운데? 아, 아니, 여기 보일러는 안 있네. 넣었는데 아, 왜 보일러 왜 안 넣으셨어요? 돈 아껴야지 뭐 저기 막 그냥 혼전만전 다 어떻게 하면 살아. 아, 이거 추운데 그래도 보일러는 떼야 될 것 같은데. 아, 떼기는 떼죠. 떼는데 이제 잘 떼. 할머니는 폐지를 줍다가 넘어져 다리와 얼굴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어야 하지만 전기세를 아껴야 한다며 불까지 끈 채 추운 방 안에 앉아있는 할머니. 겨울을 혼자서 지내야 하는 할머니에게 이 겨울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춥디 추운 한 겨울일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들에게 이 추운 겨울은 공포와 같습니다. 물론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빈곤층에 속하죠. 특히 이곳 안산은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요. 이들도 에너지 빈곤층이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예멘의 난민 5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간간히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과 정부에서 난민에게 지원해주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힘든 것은 한국의 날씨가 춥다는 것. 하지만 보일러를 트는 것은 사치라고 했습니다. 난방비가 비싸기 때문인 것이죠. My babies get sick too much, so that is the reason it's very hard, the cold for my babies. So because of that, I don't like the cold now. Before I like, but now no, because of my babies. Yeah, because my baby gets sick and all. 차가운 물에 설거지를 합니다. 손이 시려울 텐데도 자신은 겨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다고만 합니다. 전기세와 난방비를 생각하면 따뜻한 물을 트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집안에서도 두꺼운 옷은 필수. 전기세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한 방법이죠. 설거지를 끝내고 좁은 집안에 빨래를 넣을 수 없어 밖에 놉니다. 추운 날씨지만 상관없습니다. 제작진이 들어간 이들의 집은 집 안과 밖의 온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죠. So my husband, he work Arabite, he get like sometimes 700,000 won and sometimes 600,000 won. This is after my third baby come. 한 달에 가장이 벌어오는 수입이 60여만 원. 그리고 6개월 전 셋째 아이를 낳은 후부터 지원받고 있는 금액 90만 원을 더해 총 150여만 원. 그것으로 이 5가족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힘든 것은 낯선 한국에서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를 담는 봉투가 있고 재활용을 하는 재활용 봉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하지 못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시니까 이제 캔이나 플라스틱 병 같은 것들도 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쓰레기 봉투 하나에 500원이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 계속 그거를 사서 거기 하나에 담으시니까 500원도 굉장히 아깝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봉사자들이 본 이주민들의 어려움은 바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에는 더 심각한 분들이 많은데 추운 곳에서 뭐 연탄이나 보일러도 마음대로 떼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정말 생계에 정말 맞닥뜨려 있는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죠. 네. 오늘 가셨던 집은 좀 어떻던가요? 공기 중에도 냉기가 돌고 뭐 추운데 양말도 신고 계시지 않아서 걱정이 됐어요.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한 내용은 같았습니다. 전기세와 난방비 때문에 걱정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많다고 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연히 정책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에너지 빈곤층을 정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생활 소득 중에 10%인가? 그거 이상을 그 난방비나 그런 비용으로 쓰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에너지 빈곤층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게 되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파악을 해서 뭐 매뉴얼을 만들고 좀 더 적절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난방비, 전기세 걱정하는 것조차 힘겹다는 사람들. 이들은 추운 겨울뿐만 아니라 정부의 복지 정책도 함께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곳은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측정하는 기준은 총 4가지라고 합니다. 가구 경상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액 비율이 10% 이상일 때, 가구원 수별 평균 연료비의 70% 이하를 연료비로 쓸 때, 또 가구 경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서 노인이나 영유아가 포함됐을 때, 가구 경상소득에서 연료비 지출액을 뺀 비용이 최저 생계비에서 최소 광열비를 뺀 비용보다 적을 때.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측정해도 에너지 빈곤층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복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을 측정할 수 있는 4가지 기준을 적용해도 에너지 빈곤층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는 에너지 복지 사업에 허점이 있다는 것. 기본이 안 잡혔으니 에너지 복지 사업에 투입되는 예상도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제작자는 안산시청 에너지 자립팀을 찾아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종류가 있어요. 그 노가스라든가 노전기, 또 타이머코 같은 거 가스 관련해서, 그리고 노보일러 개선도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아, 이게 노후된 것들 이렇게 고쳐주는 정도.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교체하는 게 좀 값이 나가고, 특히 이제는 전등 같은 경우는 그 형광등이나 백열등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LED 등이 많이 보급돼 있지 않습니까? LED 등을 달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또 그걸 달면 값이 싸거든요, 전기료도. 근데 이제 그 자재비가 좀 비싸다 보니까 뭐 우리 가정에서 선뜻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일반 가정도.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더욱 어렵다 보니까 그걸 교체하고 이렇게 하시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체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은 대부분 노후화된 에너지 관련 기구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지난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잠깐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소득층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 내지 6급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에 에너지 쿠폰을 지급해서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자마자 첫 해 1,058억 원이었던 예산은 2016년 665억 원, 2017년 52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에 잡힌 예산은 832억 원.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장기 대책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제작진은 다른 지원책은 없는지 안산시청 에너지 자립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에너지 쪽만 생각한다면 별로 국한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 사업 자체가 에너지 쪽만 아니라 각종 복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서부터 기타 의료서부터 생계서부터 각종 복지.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분야에 있어서 일부분이겠죠. 100여 가지 이상이 존재한다는 대한민국의 복지사업 에너지 빈곤층을 나누는 기준도 애매한데 과연 에너지 빈곤층에 속하지만 자기가 수혜자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안산 적십사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주영희 회장은 정부의 많은 사업 중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는 제외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원금을 그렇게 마을 가꾸는데도 좋지만 그분들에 대한 이런 반찬 지원이라든가 또 그분들에 대한 이거 겨울에 어떻게 뭐 이불 하나라도 진짜 따뜻하게 쓸 수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전기도 아까워서 이렇게 못 켜요. 전기 매트를 저희가 드려도 전기료가 나간다고 이렇게 안 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정책을 좀 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그런 쪽도 확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의 중구난방식 복지 정책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부서에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은 각 사업에 따라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안산에 그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해서 이제 좀 약간 분류가 되어 계신 분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나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상세한 데이터는 일단 아 이게 데이터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게 대책도 있는지 여쭤보고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 그러면 그 외국인들에 대한 그 어떤 지원책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렇죠. 이긴 거네요. 에너지 자립팀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없고 실질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은 좋을 수 있겠는데 지금 복지 분야가 워낙 그 가짓수와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들 작은 부분에 일환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복지 사업이 수혜자들에게 빠짐없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은 안산시 의회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을 찾아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봤죠. 예산 구면은 한 3,200만 원 시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 보일러 같은 경우에 한 670만 원 정도 시비로 전액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민층 가스 시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120만 원이군요. 각 세대당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국비로 저희한테 좀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요. 그거가 지금 사실은 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나정숙 위원장은 제작진에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일단은 저소득층 관련해서 좀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세대 수가 이렇게 많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지원을 받으시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계층별로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한부모 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안산시는 에너지 자립 마을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에 제작진은 에너지 빈곤층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나정숙 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대부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상수도 하수도가 잘 마련되지 않고 가스도 지금 도입되지가 않아서요. 자체 안에서 풍력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태양광을 통해서 거기에 한 마을을 그렇게 에너지 자립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에너지 빈곤층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해소하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에서 또 그런 부분에 에너지 자립이라든가 전략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나정숙 위원장은 에너지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해결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에너지 빈곤층 스스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원만 하는 복지 정책은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다면 에너지 복지 사업 종류와 예산안을 늘릴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여러분은 정말 정부의 복지 정책과 지원만이 에너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쯤이면 에너지 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